제3강 회사의 종류. 이번 시간에는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한명회사. 먼저 한명회사입니다. 한명회사는 가장 초보적인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위해 먼저 떠올려 볼 것이 민법상의 조합입니다. 조합은 공동사업을 하는 조직이지만 회사와 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조합 채무를 갚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명회사는 바로 이러한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명회사에서도 사원들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무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재산만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한명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명회사의 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명회사는 회사 구성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별로 없는 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제도로서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할 때 구성원 전원이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 없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2. 합자회사. 두 번째 회사 형태는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한명회사를 조금 변형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자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두 종류의 사원이 존재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한명회사 사원과 동일하게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 1명, 출자금 100만원의 유한책임사원 1명이 있다고 합시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회사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에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이미 100만원을 회사에 출자했는데 회사 채권자가 다시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둘 것이 합자회사에서는 출자금의 일부납입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일부납입이란 유한책임사원이 1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일단 당장은 70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30만원은 나중에 납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한책임사원이 70만원만 일부 납입한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유한책임사원은 미납입한 30만원을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출자 약정 범위 내에서 미납입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합자회사에서의 유한책임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이것과 다릅니다. 3. 주식회사. 다음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이나 투자자들에게 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합니다.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도 출자 지분은 인정되지만 주식이라는 형태의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큰 자본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작은 단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주식을 받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주식을 받는 방법으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주식이 가지는 고도의 유통성입니다. 주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구성원이 탈퇴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출자금을 반환받는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바로 투자금 회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웃돈을 받고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면 되고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와 엮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책임을 간접유한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4. 유한회사. 네 번째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원래 대규모 자본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설립이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소규모 인원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제도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처럼 간접 유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운영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 회사입니다. 독일에서는 전체 회사의 80 내지 90%가 유한회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90% 이상이 주식회사 형태이고 유한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더 신뢰를 받는 사회 분위기와 법률 실무에서 주식회사 구조가 더 익숙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위해 몇 가지 특례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5. 유한책임회사. 마지막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LLC 제도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유한회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원이 간접 유한 책임을 지고 내부 운영이 자율적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구조를 축소하여 운영이 간편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한명회사의 구조 위에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을 덧붙인 제도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둘 다 국밥이지만 하나는 국이 담긴 그릇에 밥을 넣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밥이 담긴 그릇에 국물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구조적 출발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6.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이제 상법 조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분류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입니다. 인적회사는 구성원과 회사의 관계가 밀접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인적회사에서는 구성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반면 물적회사는 회사와 구성원 사이에서 출자만 이루어지면 구성원이 회사의 법률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까지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물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뿌리를 따지자면 한명회사를 기본으로 함으로 인적회사로 볼 수 있고 대외적인 유한책임 구조만 물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지만 현실적으로는 물적회사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7.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합니다. 상장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는 공개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고 그래서 아무 회사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거래소라는 기관이 상장심사를 통해 재무구조, 영업실적, 경영투명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식의 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적용과 관련해서 상장회사는 상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규율도 함께 받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만 적용받게 됩니다.